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오늘은 혼조세 내지는 약간의 강보합권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판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어제 아시아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BOJ의 정책 결정이 미국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는 다소 작아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이 정책 결정에 따른 이 시장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올랐고요. 달러는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하락하다 보니까 금값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말이 되고 있는데 이 연말에 이 거래도 많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정책 결정이 다소 시장에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다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그 아시아 시장보다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BOJ의 정책 결정이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핵심적인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됐었는지 하나씩 키워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문 닫는 아베노믹스인데요. 아무래도 아베노믹스는 뭐 세계의 화살이라든지 아니면 헬리콥터 머니로 대두되는 통화 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기조였었는데, 자, 이제 일본의 완화 기조가 완전히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지난밤에 이제 뱅크 오브 재팬에서 국채 수익률이 지금 0.2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50bp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조정하는 이런 시장의 어떤 그 정책 변경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게 하면서 시장을 좀 글로벌 시장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주말 동안에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고수해오던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초저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내년 4월 이후에 좀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했던 어떤 그동안의 정책을 통해서 기대했던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GDP 성장률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과 미국의 GDP 성장률에 관한 표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0. 몇 퍼센트 기껏해야 1.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근데 이제 하락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죠. 하락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최근에 이제 2번 있었고, 이제 팬데믹 기간에 있었고,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성장률 자체도 3%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좀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서면서 성장이나 분배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한다라는 골자가 나왔는데 새로운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에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 이걸 이제 완전히 벗어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시다 내각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개정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보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그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다 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일본의 시장, 어떤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들이 많이 침체돼 있고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완화적인 어떤 금융 조건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나온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일본의 이제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어떤 그 금융 정책에 있어서 완화적인 것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 일본은 이제 이번 조치를 통해 가지고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쨌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이제 일본이 긴축에 들어가게 된다면,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 지금까지 엔화 자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인들이 해외에 투자했던 이런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걱정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은 좀 그 영향이 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이나 주식시장의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정말 일시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요동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동안의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장기간의 침체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활성화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한 게 뭐냐면은 내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자본도 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자꾸만 이탈을 해가다 보니까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부에 있던 글로벌 자금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자금을 묶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급하게 되는 모습이었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세운 거고 또 하나 이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일본 MSCI 지수하고 이제 엔달러 캔들하고 제가 비교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봤더니 최근에 엔달러 관련해서 이제 하락세가 짙어지니까 MSCI 지수는 일본 지수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좀 더 이 상황에서 엔달러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면 하락을 시켜주면은 더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에 끌려가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 상태로 좀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장기간으로 보면은 사실 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당장 일본이 현재 마이너스 0.1% 수준이 금리를 급등시키는 움직임만 없다라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 압박을 일본 정부가 받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OJ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시장 영향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총 역전인데요. 테슬라가 시총이 역전됐습니다. 바로 존슨앤존슨과의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는데 자, 지금까지의 뭐 주가의 흐름 그리고 팬데믹 당시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위에 보이는 짙은색 파란색 선이 바로 테슬라의 주가고요. 아래 보이는 하늘색 파란색 선이 바로 이 존슨앤존슨의 주가입니다. 사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테슬라의 이 기업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었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은 존슨앤존슨의 기업 가치보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내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테슬라가 존슨앤존슨보다 덜 가치 있어진 기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애플의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알파벳과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가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의 테슬라가 거의 5위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8위까지 내려갔고요. 존슨앤존슨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날은 일론 머스크가 후임자, 특히 이제 트위터 경영자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에서 사퇴하는 게 나을까요? 퇴진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올렸고 결국은 1,700만 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응답자 중 57%가 퇴진하는 게 낫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아직은 후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의도는 트위터의 CEO에서 나도 내려올 생각은 있다. 하지만 아직은 후임자가 없다. 결국 아직은 트위터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결국 이날도 크게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머스크가 어쨌든 이제 트위터 CEO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이 테슬라의 주가 바닥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다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주식을 팔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세금 낼 때도 트위터에 먼저 던졌거든요. 팔아가지고 세금 내겠다고. 이게 찬반 투표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위터 살 때도 그랬어요. 트위터 살 때도 또 역시나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어떤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 모든 것들을 이제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어리광 부리는 거 더 이상 받아주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밤에 결국은 이제 130달러 구간대까지도 들어가면서 13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에버콜 쪽에서 이제 나온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목표가가 300달러였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200달러로 낮췄습니다. 100달러나 깎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장에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웰스파고 쪽에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게 중국 쪽에서 수요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은 더 크게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어떤 그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지금 경쟁에서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들 내부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가 지금 테슬라에 맞먹는다는 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밸류에이션이 정말 급락하는 이런 모습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2023년도에 아우디라든가 아니면 메르세데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쟁 부분에서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가 41배 수준까지도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언론 쪽에서 이제 나쁜 평가가 나오고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반등의 기회라든가 바닥이 여길 거다 이런 얘기조차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 매수에 대한 희망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바닥을 확인해서 어떻게 반등하는가를 볼 때까지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너무 급격하게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하루 만에 1000% 상승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종목이 이런 상승률을 기록했을까요?
네, 요즘 계속 침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투자 전략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즐거울 수 있는 얘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오 주식 쪽 얘기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에 주목받을 만하다. 그 중에서 이제 6개 섹터 중에 바이오 섹터도 주목받을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밤에 아이스퀘어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이제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나가지고 장 외에서 이제 시간 외에서 1000%나 급등을 했다가 지난밤에 한 600% 정도 이렇게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 최근에 뭘 했냐면은 신장 종양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냉동 절제, 즉 이제 종양을 동결시켜서 파괴하는 이 기술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나 이제 여러 국가에서 이미 기술이 이제 승인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115명의 환자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성과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장암으로 1년에 한 14,000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환자가 한 79,000명 정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정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낮은 가격에서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면은 맞습니다. 페니 주식들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의 이런 어떤 위험 자산, 위험 종목에 대해서 20% 내에서 제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침체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계속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분명한 연구 실적을 입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차트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이유는 다르지만 헬스케어 내지는 바이오 기업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좀 주목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뭐 야후파이낸스라든가 아니면은 머리풀이라든가 몇 개 이제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종목들을 이렇게 좀 골라보면 제가 한 3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먼저 게론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제가 이제 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이 암을 억제시키는 그런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약품들도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 달쯤 해가지고 통과해서 이제 3상 통과하고 신약 출시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웹부시에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델릭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생명공학 회사인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여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또 대사성 이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파이프샌들러에서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를 목표가를 한 200% 이상 이렇게 높게 잡았고요. 그래서 신장 질환 치료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신약을 출시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렌토라는 종목입니다. 소렌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에서 2021년도, 2020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소렌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그다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나오는 게 지금 그다지 크게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신약 출시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조금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몇몇 회사들이 기관들이 비중 확대 등급을 내면서 좀 관심을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 암이라든가 아니면 통증 분야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큰 회사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게런이라든가 아델릭스, 소렌토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지난번 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핵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0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반등했습니다. 전날까지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었는데요. 화요일장에서는 다우지수가 0.28%, S&P 500이 0.1%, 나스닥이 0.01%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연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잉글랜드은행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일본은행의 깜짝 정책 변화로 긴축 우려가 더 강화됐습니다. 일본은행은 10년물 금리 목표치를 허용 범위를 0.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확대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초저금리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건데요. 글로벌 물가 급등에 대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펼치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불을 켜기는 했지만 그 각각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1%대의 강세 보이면서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은 소재, 금융 섹터 등이 강했습니다. 임의 소비재 섹터는 약 1%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이날도 역시나 8%가량 크게 빠졌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약 8% 하락하면서 $140가 붕괴됐습니다. 전날 머스크가 진행한 트위터 CEO 사퇴 조사 결과 사퇴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는데요. 이에 CEO 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었지만 결국 화요일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버코어 RSI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죠.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현재 주가가 주요 임계치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목표 주가는 $300에서 $200로 크게 낮췄습니다. 루시드는 $15억 유상증자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 보합 마감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4천만 주가 넘는 주식을 장외 매각했는데요.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의 국부펀드로부터 8,570만 주를 매각해 약 $9억 1,500만 달러의 현금을 조달했고 나머지 $6억 달러는 전날 약 5,600만 주를 매각해서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유럽연합 당국과 반독점 혐의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소식에 약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글로벌 연간 수익의 10%에 달하는 약 $470억 달러 수준의 벌금을 물 수도 있었지만 이를 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독립 판매사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행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모더나는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자 약 5.94% 상승했습니다. 제프리스는 모더나의 새로운 암 백신이 주식의 매력도를 높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약 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팩트셋과 CNBC가 월가 전망치를 바탕으로 내년에 주가의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꼽았습니다. 주요 종목들 중 제너럴 밀스와 캠벨 수프와 같은 식품주의 목표 주가가 낮게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감 후에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실적과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또 지속적인 수요 악화를 경고했지만 공격적인 비용 절감 조치가 타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6% 하락 마감했던 페덱스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겨울 폭풍이 여행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감에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약 1% 상승해서 $76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